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바프의 이야기가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왜 이렇게 엘바프의 거인족들이 태양신 니카를 동경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는 성지 마리조아에 존재하는 거대한 밀짚 모자가 가장 큰 단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이보이가 왜 거인족에 가까운지 이제까지 오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힌트를 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이보이의 외형에 대한 정보는 오다가 최근에 실루엣으로 공개한 정보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부족합니다. 여러분 에메트 옆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조이보이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이보이의 실루엣을 자세히 보면 원근법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만화책을 읽듯이 빠르게 내려가면 잘 보이지 않지만 에메트의 크기를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에메트가 서 있는 크기는 성지 마리조아의 건물을 뛰어넘는 엄청난 크기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메트 옆에 있는 조이보이를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최소 에메트의 머리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큰 사이즈를 보실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원피스에는 거인족을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장신들이 많지만 그들에 비교해도 조이보이의 실루엣은 상당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1043화에서 지니샤가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라고 모모노스케에게 말하죠. 돌아왔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니샤의 사이즈는 엘바프 거인족의 사이즈를 배제하고는 설명이 힘든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이번 원피스 1127화에서 오다는 엘바프는 곤충의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일반 동물들의 사이즈 역시 굉장히 크게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인족들보다도 지니샤의 사이즈는 훨씬 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니샤 역시 조이보이와 엘바프에서 같이 동료로 시작했을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게 풀어보자면 지니샤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리조아 지하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밀짚 모자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소유권자가 조이보이로 압축되고 있죠. 오히려 밀짚 모자의 선대주인이 조이보이가 아니라는 설정이 원피스 설정의 정체성에 위배된다고 말할 정도로 거대 밀짚 모자는 조이보이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조아 지하의 거대한 밀짚 모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조이보이가 거인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죠. 순수하게 거인족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이보이의 머리 크기가 거인족과 비슷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조이보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신체 사이즈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자여야 하죠. 하지만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거대한 밀짚 모자 역시 사이즈가 자유롭게 변해야 하지만 지하에 존재하는 밀짚 모자는 사이즈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정리하자면 조이보이 역시 엘바프 출신의 거인족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조이보이를 엘바프에서 시작된 거인족으로 놓게 되면 엘바프의 사람들이 태양신과 니카에 대해서 동경하는 그림과 영웅시하는 행위들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조이보이는 고무고무 열매 니카의 선대 능력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바프는 거인족 출신의 최초의 적인 니카 조이보이를 동경했고 그들에게도 조이보이는 전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와 이모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유추할 수 있는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언급한 논리의 반대로 조이보이를 거인족이 아닌 일반인의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모와 오로성은 조이보이의 폐왕색 패기가 방출되는 순간 기겁을 하며 두 가지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로성들이 다시 귀환을 했다는 것이고 이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이보이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조이보이의 힘에 맞대결할 자신이 없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모와 오로성이 조이보이보다 더 강하거나 위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정도 약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조이보이의 폐왕색 패기는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등장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폐왕색 패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이보이의 환생으로 평가받는 니카 모드의 루피의 폐왕색 패기가 현재의 수준을 또다시 초월할 수 있다면 오로성과 이모를 루피가 이길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이 이번 화에서 풀렸죠. 성지 마리조아의 지하에는 거대한 밀짚 모자가 있습니다. 이 정체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가설은 조이보이의 밀짚 모자일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조이보이의 머리 크기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조이보이는 거인족이어야만 거대한 밀짚 모자가 설명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 원피스 1122화에서 조이보이의 크기를 자세히 보시면 조이보이는 거인족과는 거리가 있는 굉장히 작은 크기를 보여줬습니다. 딱 봐도 거인족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조아 지하에 존재하는 밀짚 모자는 조이보이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일까요? 조이보이의 것이라고 한다면 조이보이는 자신의 신체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최종장이 더 진행되어야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카이도의 발언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패기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라는 카이도의 발언이 당시에는 그저 전투에서 사용되는 기술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현재는 패왕색의 패기가 의미하는 것이 순수한 공격형 스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다는 패왕색 패기의 설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백만 명 중 한 명만 소유한 선택받은 자의 패기, 다른 이에 의해 설 수 있는 왕의 자질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보면 수백만 명 중 한 명의 설정은 바로 조이보이와 루피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패왕색 패기 사용자가 많지만 초기 설정은 조이보이와 루피 정도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질이라면 어쩌면 조이보이는 과거 이모와 왕을 놓고 싸웠을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다는 조이보이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조이보이 자신이 공백의 100년의 역사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심지어 어인섬에 포네그리프를 보낼 만큼 기록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이보이와 싸웠던 반대 진영의 입장에서 조이보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힘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죠. 원피스 1115화에서 조이보이와 그 세력은 세계 정부의 모태가 되는 20개국이 힘을 합쳐 연합군을 편성하여 맞서 싸워야 할 정도로 세력의 규모와 힘이 상당히 강력했으며 하지만 조이보이와 그 세력은 최종적으로 20개국의 연합국에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지니샤와 현재 움직이는 처리거인 이 둘도 조이보이의 세력인 것을 암시하는 베가펑크가 조이보이 세력이 패배했다는 부분을 발표할 때 한 컷에 동시에 비춰진다는 것이죠. 사실 초거대 코끼리 지니샤 하나만으로도 국가 하나가 혼자서 맞서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을 막으려면 최소한 상황이나 해군대장 수준의 강자가 나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전쟁의 여파로 해수면이 100년간 200m 상승했고 베가펑크의 말로는 100년 동안 계속 해수면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이 그 증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모든 증거들이 바다 아래로 잠겼고 공백의 100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년간의 해수면의 상승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베가펑크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가펑크의 폭로에 따라 추론하자면 세계 정부는 공백의 100년 시기의 정보를 완전히 검열하면서도 공백의 100년 이전의 시기에 대한 진실 또한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본다면 공백이 100년에 있어서 조이보이와 거인족 그리고 엘바프의 관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점점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대한 밀짚 모자와 엘바프의 전설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려면 조이보이가 거인족 그리고 엘바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니샤의 사이즈 역시 엘바프의 거인족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지니샤가 계속해서 조이보이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이보이가 엘바프 출신의 거인족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한다고요.